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네. 뭐 그렇게 어떤 인간적으로 뭐 친밀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예. 단지 그 계엄 해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. 그냥 그 용기와 예.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가치, 예.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. 예.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지지하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예. 저는 그 국민의힘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네. 완전히 인간 말종 됐어요. 진짜 저로서는 저를 구해준 사람이죠. 맞아요. 네. 그 얘기는 네? 저 뉴스엔드에서 맞습니다. 많이 하셨어요. 맞아요. 여러 네. 번 하셨어요. 네. 제가 사실 국민의힘 가서 뭐 우파의 새로운 가치를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그 하는 짓이 계엄하는 정당에 가서 응원하고 있고 국민을 향해서 총불을 겨누겠다?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? 맞습니다. 그런 말이 네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. 맞습니다. 그렇지. 네. 네.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그때 당상금 부대변인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다 저한테도 뭐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데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대표님이 진짜 거의 바로 이거는 잘못된 거고 맞겠다 그렇죠.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서야 정말 다행이다 하고 안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위원장님, 마포탱크님 말씀 너무 공감돼요. 그러니까. 네. 맞습니다. 근데 사실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저러고 있는 그러니까요. 거예요. 사실 그 생각 왜 안 하겠어요? 네. 근데 저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사실 부글부글 끓는 거죠. 맞아요. 예. 그런 것이 사람 마음속에 비상계엄에 대한 것에 대해 가지고 다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씨도 오늘 기자 질문할 때 네. 자기 그 국무회의에 참가했으면 네. 바지끄댕이 잡았을 바지끄댕이라도 거예요. 잡았을 거라고. 네. 이 얘기했다가 이제 완전히 뭐 대통령한테 한 소리 들었다 그러죠. 네. 그러니까. 근데 내가 계몽령을 했는데 무슨 바지끄댕이를 잡느냐고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참 뭐 그러니까 이제는 발 좀 빼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니까요. 어쨌든 그래도 한동훈 후보를 좀 이제는 그렇다면 좀 나는 괴롭히진 않았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. 예. 발목 잡고. 아니 그러니까 참 윤 대통령이 항상 개몽 하시잖아요. 네. 본인은 그 꿈에서 언제 깨어나실는지 모르겠어요. 아직도 개몽했다라는 꿈에서 아직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꿈에서 좀 깨어나실 시간이 아닌가.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.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. 네. 뭐 100마디의 말 100마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뭐 일부 맞는 말도 있고 뭐 민주당이 과도하게 했던 것도 있죠. 하지만 지금 문제 삼는 건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은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것이 네.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. 그걸 가지고 본인에 대한 지지세를 이렇게 어도하시면 안 되죠.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진영이 위험합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이에요. 네, 그걸 네.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본인이 그냥 본인 살자고 이 진영을 그냥 다 그냥 이제 본인 그냥 이 진영 자체를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같이 버릴 생각이세요? 쓰레기통은 본인만 가시면 됩니다. 진영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뭐 하여튼 이 보수 진영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 정말 이렇게 나가면서까지 정말 여기를 다 흙탕물로 쓰레기통으로 다 같이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가시면 되고 정말 본인이 무고하다 자기는 내란죄가 정말 성립 안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형사재판에 정말 충실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네. 헤드라인 잘 잡아줬잖아요. 네. 불법 계엄은 아버지가 해도 막는다. 그래. 근데 이걸로 그냥 이번 탄핵 국면은 한동훈 후보가 잘 쳤어요.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네. 그 말 진짜 잘했대. 그렇죠. 왜 나는 그런 말을 너무 생각을 못할까? 멋있는 그래서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. 네. 민주주의 아버지가 해도 나는 막았을 것이다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정말 나는 한 큐에 그냥 내 됐어요. 마음을 딱 때리더라고. 나는 오늘- 저런 말을 생각을 못했어. 오늘 다른 올라가시면 그런 말 저 생각하시지 내용 않으면 있잖아요. 지금 대통령 후보다. 저거 가지고 그런가요? 카드 뉴스 좀 만들고 네, 네. 그래서 저 내용 가지고 오늘 좀 확산을 좀 하면은 그러니까. 많은 맞아요. 내용이 있어요. 그 중에 보면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구분은 구분하겠다.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하겠다는 맞습니다. 거죠. 그러니까 오늘 저 내용 가지고 좀 잘 정리를 하면은 우리 탄핵 국면에서 비록 인간 윤석열은 배신했을 수 있다고 뭐 말을 해도 좋아요. 네. 그렇지만 우린 국민은 배신하지 않았잖아요. 그렇죠. 정치인이 보수는 잘못된 보수는 우리 맹자도 말했지 않습니까? 혁명론에서 왕을 죽인 게 아니고 일개 나쁜 놈을 죽였다 그랬어요.
예.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오늘 그 내용을 보고는 대통령 윤석열을 배신한 게 아니고 인간 윤석열을 배신한 거죠.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, 국민에 충성하기 위해서. 저는 그렇게 정리해서 탄핵 국면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. 참 그 점에는 참 아이러니컬하죠.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본인은 충성을 원하니까. 그렇게 본인은 충성을 근데 원했어. 본인은 뭐지 이철우 도지사 왔을 때 네. 충성을 보고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. 참 그 점에서 우리 저 변호사님 한 말씀 그러게, 해주시죠. 어떻게 한 입으로 그렇게 어떻게 바꿔요?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러신 분이 원래?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. 충성을 원하는 사람이었고, 맞아. 그 당시에 어떤 정말 검사 뭐 윤석열이 뜰 수 있었던 멘트긴 한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판을 했던 거죠. 그 오판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? 그 민주당에서 실상 따져보면 그때 그런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든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요. 부추기고 맞아요. 정말 뿜뿜 시켰던 것이거든요.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민주당 인사들하고 엄청 잘 많이 어울렸었어요. 네. 뭐 주진우 기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박영선 의원도 그 집에 가서 식사도 같이 했다고 하고 박지원도 마찬가지고. 맞아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.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17대 선거 나와가지고 본인이 그랬잖아요. 자기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사를 검찰총장 시키는 게 대선 대선 공약 1호다. 맞아 그랬다. 예. 파란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 저 변호사님 그랬다, 예.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네. 김건희 씨가 얘기는 네.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 좌파라고 했잖아요. 좌파라고 네. 얘기했고 좌파의 오야무이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안 맞았던 거예요, 실상. 참, 조선일보 폐간까지 또 가면 또 너무 긴가? 근데 모르겠습니다. 제가 티조를 많이 나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. 조선일보를 폐간 왜 시키죠? 그래서 조선일보 그나마 보수적인 신문에서 그러니까요.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미디죠, 그리고 코미디. 아니 그거조차 뭐 어떤 신문 좋습니다. 언론을 폐간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와 저 부분은 정말 독재자의 그런 DNA가 있는 사람들이구나.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솔직히. 계엄에서 한 방에 다 무릎 네, 치라 저도 그랬지. 그렇게 봅니다. 그럼 뭐. 맞습니다. 그 말씀 나누는 중간에 지금 속보가 두 개가 떴는데 하나는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은 출마 선언을 했어요. 네, 네, 네.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에 좀 출마 선언한 것 같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네요. 네.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잘했어요. 그냥 광 다 팔았어요. 네. 이제까지. 지난 일주일 동안 네. 출마 선언하면서 네. 이름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. 맞아요. 충분히 광 팔았어요. 여기다가 네. 진짜 돈까지 넣을 필요 없거든요. 그렇죠. 맞아요. 여기서는 네, 그랬구나. 잘했어요.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네요. 네. 오늘 한 거 보니까 내일 안 하고. 700원 받으신 거죠. 네. 그러니까 네, 일단은 뭐 그렇게 했다, 네. 잘했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나경원 한번 짚어야 되네. 네, 나경원 의원 얘기 좀 할게요. 나경원 의원이 일단 대선 출마를 국회에서 했는데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주말 사이에 했나요?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핵을 선동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이분 얘기도 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근데 것 같아요. 저런 기사를 받아주는 언론사도 좀 제가 봐서는 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 네. 워딩을 보면은 참 앞뒤 맥락이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. 네. 탄핵 반대 집회 가서 기각된다, 5대5로 된다, 뭐 얼마 된다 해가지고 선동 다 해놓고는 판사 출신이 의원총회 가서는 뭐라고 했어? 자기는 탄핵 인용될 줄 알았다. 이제 스스로 이제 자가당착지고 어불성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은 네.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느냐. 이분도 광을 파나요? 그렇죠. 네. 네. 뭐그 정도로 나경원 봐야 의원이 되죠. 진짜 한 저번부터인가 제가 보니까 기존에 메시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왔거든요. 네, 그러면서 메시지가 굉장히 방향도 안 맞고 네. 그 표현법도 굉장히 구려요. 정말. 네. 그러니까 원래 나경원 그 대표 쪽에서 그 메시지를 도와주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게 워딩이 너무 안 좋아요. 너무 안 좋고 저런 굳이 본인이 한동훈 대표 각을 세울 필요가
뭐가 있죠? 이러면 한동훈 대표만 키워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한동훈 대표가 더 위구나. 네. 그렇죠.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경원 대표 쪽 사람이면 저렇게 워딩하라고 하지 않겠어요, 진짜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 총선 이후에, 그러니까 탄핵 전국에서 저는 이미 정치적 생명력이 끝났다고 보거든요. 네. 다음 저는 동작구에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. 물론 안 되는 게 민주당 후보가 되리라는 게 아니라 네.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로 아마 대체가 될 거예요. 분명히 나경원 후보로는 이제 더 이상 정치를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어가는 건 진짜 안 맞다고 봐요. 진짜 뭐 엄수산나님이 추미애만큼 싫다고 했는데 거의 추미애와 동급이 돼가고 있습니다. 진짜. 진짜 나경원 씨는 이제 정치의 어떤 역할 하는 것도 기대를 못 합니다. 그러니까요. 역할 기대 못 하고 그저 아까대로 기회주의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봐야지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쫓는 사람으로서는 뭐 전혀 아니다. 아니, 약간 나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으신 것 같아. 왜요? 자기를 엄청 때렸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어. 나 이해가 안 가요, 솔직히 말하면. 그러니까 그건 아니 진짜 맞아요. 생각 네. 본인 당 대표로 나올 때 연판장 돌려서 쫓아내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쫓아내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뒤통수 맞았으면 오히려 진짜.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거니까 그걸 네. 본인이 살려야 되잖아요. 오히려 그쪽에 가 있어. 아니. 관저 앞에 가 있고. 맞아. 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. 왜 저렇게 그 정치인이 그것도 뭐 일반 초선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국민의힘에서 그럼. 정말 중진이잖아요. 어쩌면 중진의 네. 여성 정치인이 없어요. 수도권 없어요. 또 네. 출신의 그런 여성 정치인이 없는데 네. 그 좋은 환경을 본인이 다 까먹고 있는다. 네.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요, 진짜. 가장 큰 거는 이념과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이익과 쫓으니까. 기회를 쫓고 공천을 쫓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좀 자, 우리 저 마포탱크님 한 말씀 해주죠. 나경원 씨 돼가지고. 예, 지금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자유통일당화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우리 당 내에 이중당적자 자유통일당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당적은 국민의힘으로 있는 사람이 한 10 내지 15% 정도는 항상 됐어요.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표를 던질 때는 하여튼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탄핵이 초반에도만 해도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하여튼 결정적인 계기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무리수를 두면서 대통령에 대한 불쌍하다 이런 그 동정 이런 것도 공존론이 여론도 있었죠. 예. 커지고 분노심도 커지는데 그걸 파고든 것이 자유통일당입니다.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아니 비상계엄을 처음에는 다 반대한다고도만은 어느 날 보니까 계몽령으로 다시 바뀌었어요. 전부 다 계몽령이 됐습니다. 이제는 뭐 대통령도 자기는 처음에 계몽이라는 말도 생각을 안 했다가 이제는 본인까지 국민들을 계몽하고 일깨우기 위해서 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당 내에 그 집회에 열심히 나갔던 분들 저는 지도자로서 책임을 방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급속하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구호들을 열심히 외치더만 자유통일당화해서 예를 들어서 체제전쟁 네. 중국 간첩들이 지금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한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뭘 해도 경쟁은 말입니다. 네.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거예요. 네. 우리가 실력 발휘해서 이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사람을 처단하거나 척결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. 내가 다수파를 얻어서 이기는 거지 저렇게 망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빠져드는 모습에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적 인사들이 자꾸 뭐 나경원, 윤상현 이런 분들이 그런 망상에 빠져드는 것이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 당이 더 이상 그런 수렁에 계속 휩쓸려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수령이라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그 마포구 사선거 때 그때 네. 보궐선거 때 보니까 진짜 거기 200표도 안 났잖아요. 아유 저희 191.7% 그러니까 나왔고요. 자통당이 예. 200표도 안 났어요.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나왔고 자통당도 나왔고 했는데 예, 거기는 네. 저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네. 근데 200표 나왔어 200표. 그게 실체인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러니까요.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는 저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된다고 계속 외치고 다녔거든요. 아, 진짜 저 아스팔트에 팔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 윤상현 씨가 또 나왔어. 네.
참 이런 거 보면 또 우리 그 나경원 씨도 그렇고 네. 출마가 직업이에요. 출마가 직업이라 참. 아니 윤상현 의원 참 그래도 괜찮게 봤었었는데.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까지는 저 이미지 그렇죠. 좀 좋았는데. 되게 스마트하셨어요. 네, 뭔가 샤프하고. 가장 큰 거는 한동훈 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. 뭐라고 해? 한동훈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 흔들리고 배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한 가지다. 자기는 우리는 이해관계와 기회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다. 그러네. 우리는 이해와 기회관계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? 이념과 가치로 우리는 뭉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계속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. 맞습니다.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개개인의 그런 하고는 좀 다른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. 네, 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네. 그지?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. 네. 실제로 한동훈 후보 캠프에는요, 그러니까 가치에 따라서 자기 직 던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예요. 맞아요. 우리 사실은 부대변인님도 그냥 직 던졌잖아요. 네.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으니까. 네, 직 던지고 들어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. 이익보다는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게 되게 정확한 네. 말씀인 것 같아요. 이념과 가치를 쫓아야지 국민이 먼저라는 것이 보일 수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럼요.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판이 끝나고 졌을 때 누가 기득권을 국힘에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저런 판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. 스텝 꼬이고. 그러니까.